네, 어벤져스 전략회 5월 24일 토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3차 TV 토론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최근 추세가 어쨌건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 상승하는 기류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뒤집을 만한 과연 동력이 있는 것인지 또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슨 권력을 나눠주겠다 뭘 하겠다 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야 지금 단일 안 하면 우리 지니까 너 들어오면 너 저 단일 안 하면 그 단일화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저 행태를 보면 예전에 저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도 안 바뀌고 너 안 들어오면 네가 책임이야. 정작 자기가 모든 잘못은 다 해놔놓고 친윤들이 이 책임을 그냥 단일화 안 한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는 저 행태가 지금 굉장히 아마 된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야 무조건 이기려면 단일화 해야 돼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 한다고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썩 바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참 저는 이 친윤들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 없는 상태에서 단일화를 한다고 한들 이준석 후보의 지지표 중에는 온전히 보수 지지자들만 있다고 또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표들이 전부 다 그 단일화된 후보한테 올 거라는 보장이 또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뭔가 단일화를 하고 싶다면은 본인들이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물러나야 돼요. 아니 물론 일단 그게 선별 조건입니다. 네. 아니 이준석 후보가 들어왔는데 공동 선대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쫓겨났을 때 체리 따봉한 사람은 옆에 같이 서 있어야 된다. 미쳤어요.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놈의 알량한 원내대표부터 일단은 물러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단일화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도 그래요. 본인이 지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면서 단일화 이야기만 하는데 염치 없는 짓이죠. 저희가 좀 이따 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친윤들의 행태가 참 갈수록 지지율이 마치 자기들 잘해서 오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제 저희가 방송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이 지나간 지역마다 사실 지지율이 올라가 결집도가 높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불구하고 야 한동훈 왜 선대위 안 들어오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유세를 했던 부산, 대구 그리고 충청 네. 딱 이 세 군데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럼요. 이게 정말 단적으로 드러난 게 어제 이제 또 굉장히 화제가 된 것이 네.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옆에 정현욱 의원을 데리고 네네. 광안리 해피워크를 맞아요. 네. 근데 없던데요 사람들이. 정말 재밌는 거는 그 밥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그렇게 그 친윤 떨거지들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밥 먹는 장면 가지고 무슨 뭐 나르시시스트냐 저기 연예인병이냐. 아 밥도 못 먹냐고. 근데 그 비슷하게 또 유리창 있는데 들어가서 네. 있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참. 그래서 인기는 아무나 있습니까? 네. 진짜 자기들은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죠. 사람들 모이나 사진 찍자 그러나 권성동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누가 사진 찍자 그러나 그걸 뭐 팬클럽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어제 있었던 TV 토론 문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 제가 느끼는 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다. 참 그리고 하나도 늘지 않았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런 걸 참 절감했고요.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방송했습니다만 이 박범계가 말입니다. 대법관들 10명을 갖다가 막 저 일반인 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김호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 생기겠네? 그랬더니 그냥 화들짝 놀라갖고 오늘 이재명이 그거 내 이야기 아니야. 박범계를 아주 작살을 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떤데 지금 이따위 지금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그 문제 하고요. 자 내일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서울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서울에 또 바람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 토론회를 보면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어제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꽤 공격적으로, 즉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도전했고,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토론에서 이 커피 120원 뭐 이걸로 막 이제 좀 해서 그런지 조금 몸조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후보는 뭐 똑같이 이제 팩트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고 했던데, 참 이재명이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나 뭐 등등에서 보면 지금 추락하는 추세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본인의 지금 리스크 때문에 이게 뭐 120원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자 몸조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확실히 뭐 몸조심하는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제가 이제 보면은 그 어제 토론 시작하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어쩌라고요나 극단적이시네요 같은 거 한 두세 개만 더 만들어 주시면 일주일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꽤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쩌라고요? 극단적이시네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좀 기대했던 것은 그 버릇이 없어 버릇이를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들었은 게 더 좋긴 한데 10살 위인데 버릇이 없다고 해주는 게. 네네. 근데 이제 조금 비슷하게 이준석 후보한테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그 모습은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딱 이 극단적이시네요나 어쩌라고요 같은 아주 좀 단적인 게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아마 아쉬웠다. 목구멍까지 나왔을 거예요. 목구멍까지 아마 하다가 아씨 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는 게 아리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원전 문제도 그렇고 이게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식도 축적이 되고 또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자기가 옛날에 좀 몰랐던 것도 알아지는데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그때에 알고 있던 거하고 하나도 앞으로 나간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 자기 생각이 딱 있으면 더 이상 입력을 안 시키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든지 그놈의 아리백, 재생에너지 그거밖에 이야기를 못 하나요? 지금요 보시면 정말 그 많은 어떤 상황 자체가 변화가 됐고 트럼프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AI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대선과는 달리 지금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재생에너지만 거듭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의 이 어떤 현실에 대한 이게 업데이트가 돼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리백도 아리백이었지만 어제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호텔 경쟁을 또 들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더 공부를 해서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러니까 이 유시민 작가죠. 유시민 작가가 대학원 수준이어야지 알 수 있다는 그 호텔 경제학을 또 대학원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정말 뭐랄까 그 어떤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구나. 네.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요즘 제가 많이 보는데 파란 윤석열이다. 파란 윤석열. 좀 정확한 것 같네. 네, 그래서 파란 윤석열 느낌이 진짜 이렇게 딱 오는데 이 파란 윤석열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비호감도를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었다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한 선을 긋고 이런 비호감도를 우리가 중도 측에서 확실히 가져올 수만 있었다면 이번 대선을 이겼을 텐데 그렇다면 진짜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조건 이겼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파란 윤석열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박상수 변호사님 그 말씀하니까 속이 더 쓰리네요.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저희가 한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보이시잖아요. 딱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이재명과 비교가 되고 지식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딱 선명하게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준석한테 이야기했듯이 그날 왜 안 돌았어요? 밖에 또 있는데 거기 담 넘어 들어오지 왜 안 돌았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근데 왜 그때 숲에 계셨어요? 왜 무서웠습니까?
저는 바로 갔습니다. 바로 본회의장에 갔어요. 근데 왜 그때 숲에 숨어서 짱 보고 있다가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이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그걸 묻지 못해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계엄 해제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찍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AI 문제와 전력 문제는 전 정말 어제 그걸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예. 저걸 그냥 한 방 팍 쳐야 되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맨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도대체 해갖고 어떻게 AI를 움직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서울대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서울대학교의 AI 연구하는 네네. 연구소에서 음, 전력이 부족해서 AI 맞습니다. 연구를 네.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대에서 AI 연구를 못하면 누가 AI 연구를 합니까? 거기서 폭력 돌리면 되겠네. 폭력 돌려서 돌려서. 어떻게 AI 연구를 합니까? 이 AI 진짜 제4차 산업혁명이 진짜 완전히 성큼 다가온.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그런 게 나온대요. 2027년 이후에는 AI가 굉장히 인간 노동을 굉장히 많이 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대체할 것이다라는 음.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AI 시대에 우리는 전력이 부족해서 네. 그 AI 연구조차를 서울대가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지금 판국인데 네. 태양열 풍력 가지고 AI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근데 또 AI에 또 100조는 넣겠대요. 또. 누가 준대요? 100조? 네? 뭐 주식 투자에 돈 번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대는 변화돼 가는데 옛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력 무슨 뭐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정말 풍력을 했을 경우에 태풍 불고 그러면 이거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거기다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태양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요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꽤 그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전력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괜찮아요. 전력이 워낙 우리가 원전 비중이 한 30% 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 대만이나 이런 데는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다음에 강점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전을 위험하다? 아니 원전이 위험하면 체코 같은 데 가서 막 수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 대통령은 원전 위험하다는데 왜 우리한테 팔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왜 원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그 어떤 공포감, 네. 어쨌든 무조건적인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원전은 만큼 정말 저렴하고 정말 오히려 잘만 관리한다면 네.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을 음. 그러한 전력 생산망이 없어요. 네. 화력 발전해가지고 그 중국 화력 발전해가지고 맨날 미세먼지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화력 발전으로 그렇게 채워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원전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면서 AI 기술을 발전시킬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어제 그 원전 관련된 거 얘기하고 AI 얘기하는데 A4 용지 들고 얘기하는 거 네네. 보셨죠? 아. 저는 진짜 정말 요즘 대학생들도 그 고등학생들도 대학교 가려고 할 때 네. 토론 면접 같은 거 보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도 면접관 앞에 가서 그렇게 A4 용지 들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에 가서는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또 밤에는 또 투자해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재판 받지 않았어요. 재판 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AI 전문가들이나 전력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이 똑같이 저는 그래서 보면서 야 저런 리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 지금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지금 뭐 매일매일 정말 시대 팍팍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날의 기후 저 환경론자들의 이 생각들 그것만 가지고 저렇게 지금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저께서면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고기 못 먹는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 고기 먹어갖고 지금 탈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찍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특히 어제 제일 이제 된 것은 참 이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적이었죠.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바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이 한번 감독님 그 띄워주실까요? 어제 뭐라고 했냐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오니까
저는요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관련된 그 부정선거만 이야기를 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처럼 투개표 조작 차원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2017년 1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전에 있었어. 이전 다시 걸로 정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 대대적인 선거계 개표 부정까지 잠깐만 요 왼쪽으로 조금 옮겨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개표 수개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햇불 시민연대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에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옮겼어요. 저거 누가 썼나요? 저거 누가 썼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썼잖아요. 뭐 이 의 제명이 썼나요? 아니 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썼는데 네. 이거는 뭐 제명궁이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네. 예, 여기에 이제 해경궁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뭐 안 썼다고 얘기하고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제명궁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직접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나냐 마냐 사실상 끝났어야 되죠. 네네. 5월 1일 날. 그럼요. 개헌만 아니었으면 끝났어요. 5월 1일 날 원래 파기완성식과 함께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계엄 덕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덕분에 어떻게 정치 생명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해가지고 대통령 뭐 지금 되네 마네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도 또 허위 사실을 네. 공표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허위 사실 공표를 자기 거 자기가 면소되는데 결국에는 그 영향을 끼치게 될 허위사실 공표를 범죄 혐의에서 빼버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또 통과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거짓말 면허증 받은 김에 거짓말 또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후보가 저렇게 분명히 예전에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나와서 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글쎄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자, 이거를 지금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행위, 즉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대한 행위,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나 그거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맞아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런 게 증거가 나와도 저게 허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저게 허위 사실 아닙니까? 본인이 분명히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렇게 버젓이 수개표 해야 되고 그 개표 과정 부정선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놔놓고 네. 나 그런 이야기 앉아서 국정원 댓글만 이야기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저렇게 할 거였으면 그냥 그 아이디를 제명궁으로 만드셨으면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냥 본인 이름 딱 하고 써가지고 그렇게 써놓고 분명히 허위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또 누군가가 어디선가 또 저는 고발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고발을 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예, 역시 고발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또 아마 뭐 40 이상 네. 이후로 45살인가요? 그 이후로 기억이 왜곡되고 우발적 발언에 의한 고의가 없었고 뭐 이런 얘기 또 하겠죠. 제 손가락이 잘못돼서 뭐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보좌관이 썼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는 제가 한번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스스로가 통제하고 억제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조심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전혀 그것에 대한 이게 반성이나 미안함, 염치 이걸 몰라요. 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했는데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이게 그 형사법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재범, 3범, 4범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누범 가중을 한다라던가 뭐 상습범으로 처벌을 한다라던가 형량에 있어 가중을 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개전의 정의입니다. 이게 개전의 정의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버젓이 반복을 하고 심지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 죄명에 해당되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보면은 개전의 정의 안 보이는 네. 거죠. 이렇게 개전의 정의 없이 같은 범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하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너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타격감이 있었던 저는 김문수 후보의 지적이 뭐냐면 바로 이 지난번 본인이 부산에서 이제 이 목이 할리는 테러를 당했을 때 왜 부산에서 치료를 안 받고 서울 갔냐. 요 문제에 대해 사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꽤 잘 공격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잊혀지고 사실 뭐 이 어떤 기억 속에 조금 사라졌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가족들이 뭐 그러고 아니 그러면 본인이 성남의료원 잘 만들어 놓고 성남으로 했다면서 거기까지 왜 안 갔냐? 글쎄 그거는 거기는 뭐 혈관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아주대 가면 되지 않느냐? 거기는 뭐 그렇고 왜 서울대 갔냐? 그리고 부산대 의료원이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거점이에요, 이런 거점. 거점 병원으로 가장 잘할 수 있고 당시 의사들이 모든 수술 준비 다 끝냈는데 서울대 병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거는 그냥 딴 사람 이야기고 나는 서울대병원 가야 돼. 내가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지금 방탄 조끼 입고 방탄 지금 유리하고 있는데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 방탄유리 보셨어요? 유세할 때? 네. 진짜 재밌는 게 방탄유리는 이재명 후보만 보호해요. 네, 맞아요. 옆에 민주당 아유, 국회의원들은 죽든 말든 마음 상관없어. 방탄유리 밖에 있는 거예요. 응? 음. 와 정말 저는 그게 정말 약간 그게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꼭 동물원 같더라고요. 요즘에 반응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또 네. 슬그머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방탄유리가 또.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옆에 민주당 의원들은 와, 그 대단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미국의 에어포스 원 있잖아요. 네네. 제가 공군 출신인데 미국의 에어포스 원이 그 9.11 테러 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부시 대통령이 그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부시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타고 9.11 있고 난리가 네. 났었으니까 에어포스 원도 격추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전투기 몇 대가 옆에 같이 떴거든요. 그 전투기의 역할이 뭐였냐면 만약에 지상에서든 어디선 테러로 로켓포나 미사일 공격이 들어오면 그 전투기가 대신 맞아주는 거였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참 이걸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중성을 어제 요 문제로 굉장히 아마 국민들에게 좀 각인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 자기 몸은 소중해. 나는 소중한데 너네들은 이나 부산에서 봐도 난 서울 갈 거야.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부산대 병원에서 다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다 치료를 받아요. 그렇죠. 누가 서울대병원에 헬기 띄워서 갑니까? 예? 일반 평범한 국민 중에 서울대병원에 헬기 띄워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방탄유리 안에는 본인만 들어가고 방탄유리 안에는 본인만 들어가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탄유리 밖에 있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본인은 겁나겠죠. 뭐 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겁이 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뽑는 지도자는 좀 당당하고 뭐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떳떳하겠다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네. 저는 아마 최근에 이 지지율 추락의 어떤 원인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좌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결정적으로 요즘 이재명의 어떤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